이 시간에 이제 이게 열십은 이제 무극이고 한일자는 이제 태극이다. 그리고 요 두 개를 합한 게 사람을 가리키는 임금황자 황극이다 해서 11이 5개가 들어가서 55가 나오는 그 오황극이 거기서 나왔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뭐 그것은 참고로 이렇게 기억하시길 하면 될 것이고, 지금 천부경하고 지부경하고 이제 그걸 비교해 가면서 풀이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이죠. 자, 십종, 유종십, 이것도 5자입니다, 지금. 또 일시, 무시, 일, 이것도 5자고, 천부경이나 지부경이나 다 같이 5자로 시작하고 5자로 끝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오황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5이란 말 자체가 다 섰다 그랬잖아요. 그 5라는 그 숫자 속에는 크게 2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걸 또 1 더하기 4, 이 2가지 의미가 5 속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5가 왜 황극이라고 하고 그 모든 그 생수로 성수로 변화시키고 말이죠. 모든 것을 갖다 새롭게 만드는 숫자가 5입니다. 5. 근데 왜 그 5가 그런 걸 상징하게 되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요. 자, 1은 홀수잖아요. 짝수. 홀짝을 합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여기 홀이고 여기 짝이고 홀짝을 합한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1, 2, 3, 4, 4개의 숫자를 합하면 10이 나와요. 10을 만드는 최소한의 상징이 바로 4입니다. 4개가 있어야만이 10이 돼요. 이 중에서 그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10이 되질 않아요. 여기. 그래서 갈리는 거는 셋이지만은 드러나는 건 넷이다. 이렇게 삼사성만이란 말이 천부경에 있는데, 요걸 가리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4하고 2 더하기 3하고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거는 형상을 위주로 한 거고, 요거는 변화를 위주로 한 거예요. 5는 형상과 변화를 때 양면을 다 이제 그 주관할 수 있는 거거든요. 5가 없으면은 1이 6이 안 돼요. 1, 6수가 없고, 2가 2출하라는 게 없고, 3이 8이 안 되고, 4가 9가 안 되고, 5도 10이 안 돼요. 5가 들어가니까 이게 참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5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도나 낙서의 중앙에 5를 갖다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5라는 숫자를 지금은 이렇게 쓰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게 5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2개 하면은 이게 효자죠. 이제 주역에 보면 1효, 2효 이제 그렇게 하겠는데 이게 괴효자라 그래요. 이게. 근데 요게 지금 이렇게 변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런 글자가 들어가는 문자가 한자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요런 게 들어가야만이 뭔가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효도효 할 때도 효도효를 지금 늙을로에다가 결국 아들 자자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늙을로자를 이걸 쓴 게 아니죠. 원래는 요거 2개 이렇게 쓴 거예요. 2개를 쓰고 아들 자자를 이렇게 썼던 겁니다, 원래는. 이게. 그래서 하늘도 5, 땅도 5 합해서 10이 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들. 그것이 효도 효자였어요, 원래가. 하늘도 음양이 하나 되고, 땅도 음양이 하나 되고, 음과 양이 하나가 돼야만이 뭔가 이루어지는 법이거든요. 지금 홀수 짝수 이렇게 음과 양이 하나 된 상태가 5라는 걸 양면으로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5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11이 5개가 되게 해서 55가 되면은
그걸 대정수라 그러는데, 그래서 아무튼 5자로 천부경이나 지부경이라 5자로 시작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오한극을 갖다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더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시하고 십종하고 이게 아까 똑같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똑같은가, 이제. 이걸 프리앙클들이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지금요. 지부경 프리앙클들이 몇 개가 있긴 있는데, 진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요 1의 일자하고 10의 십자하고 이걸 갖다 제대로 분간을 못해서 그래요. 1의 일자, 일시할 때 1이 뭐냐면 삼직일이라 했잖아요. 세 개의 일이 하나 된 상태를 가리킨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단순하게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질 않아요. 세 개의 일, 즉 천일, 지일, 인일, 세 개의 일이 하나로 시작하는 게 일시라고 했다. 그거는 무수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십종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십도 한 개 십을 가리킨 게 아니라 세 개 십이 이 속에 같이 포함됐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일이 세 개라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 그 눈을 가진 입장에서 십이 세 개라고 하는 게 그게 보일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풀이할 생각들을 못 해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일이 세 개라는 게 확실하게 그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은 십도 세 개라는 게 금방 떠오르게 돼 있어요. 십이 세 개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뭐냐면은 천일, 지일, 인일 세 개라 했잖아요. 이게 벌어지면 그냥 일이야. 합하지 않고 그냥 천일은 천일대로, 지일은 지일대로 이렇게 쭉 벌어지면 그냥 일자예요. 그럼 그 일자가 계속해서 쭉 가면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면은 일직선이 이렇게 되면서 형태가 뭐냐면 원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무극이다. 그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도 하는 글도 있는데 어쨌건 요거는 뭐냐면은 한 대로 겹치지 않은 상태로는 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그런 거예요. 하늘은 합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은 합하는 거는 음과 양 두 개가 있어야 합하는 거지. 하나만 있는데 뭐 합치고 자시고 할 거, 그런 기본 자체가 없는 거죠. 합한다고 하는 건 반드시 상대적인 게 있어야 합하는 거예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 결혼하고 뭐 자식도 나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일자 자체에서는 일이라고 한 상태에서는 합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이 세 개는 이렇게 일즉 삼이요 이렇게 세 개로 벌어지지만은 여기서는 단 한 개도 십자가 된 법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일이 쌓여서 십을 이룬 것은 땅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땅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부경의 머리를 여십자로 들게 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천부경은 조금 말씀드렸듯이 쌓일 게 없는데 그렇게 맨날 해봤자 이래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땅에서는 음과 양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서로 모이는 게 땅하고 하늘하고 땅하고 이렇게 요 일하고 합하면 요십이 돼요, 이렇게 요거하고 이렇게 합하고 또 지일하고 인이라고 그 일이 두 개가 합치면 또 여십이고 인이라고 천이라고 합치면 또 여십이고 그래서 일이 세 개인 것처럼 십도 천십, 지십, 인십 세 개로 나눠진다. 그런 말씀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십종 할 때 요 십도 천십, 지십, 인십 세 개가 합한 십을 가리킨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십도 하나만 쓰면은 입체적인 십이 될 수가 없어요. 십은 반드시 세 개가 합해야 돼요. 일도 세 개가 합해야만이 입체가 되는 거고 뭐든지 세 개가 합할 적에 입체가 돼요.
세 개가 합하면은 그 세 개 속에는 음량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3면은 6, 육면체가 된단 말이에요. 육면체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가 뭐냐면 3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둘이 벌어지면 2는 4, 4까지는 벌어져도 6까지는 벌어지질 않아요. 6까지 벌어져야만이 육면체가 돼요. 모든 입체는 육면체를 갖다가 바탕으로 하는 거지, 사면체는 그냥 평면에 지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천부경의 중심수가 6, 6자가 들어간 거죠. 대삼합 6 해서 거기서 7, 8, 9가 나온다. 그 6에서 모든 입체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 대표적인 게 그 무덤 있잖아요. 그 옛날 고대 이집트왕들의 무덤. 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입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요 10중에 10이 한 개 10을 가리킨 게 아니라 천십, 지십, 인십 세 개의 10이 하나로 합한 상태. 그것이 끝나면은 10종이니까 그러한 10이 끝나면은 유종십이다 그랬어요. 끝나면서 뭐냐면은 끝나는 10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시무시라고 전혀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세 개의 일이 모여서 일시를 하지만은 그것은 시일, 시작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참 더 뭐라 했냐면은 하늘로 시작하지만은 시작이 없다. 하늘로 끝나지만 끝이 없다. 그런 식으로 풀이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시작하는 것은 시작하는 게 없다, 그렇게 풀었는데 10으로 끝나는 거는 끝나는 10이 있다. 이게 참 아리송한 얘기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1하고 10을 놓고 볼 때 어떤 게 더 0에 가깝냐면은 10을 0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끝나는 게 있다 없다 하려면, 없다고 하려면은 10종 무종 10이라고 해야죠. 근데 오히려 1을 갖다가 무실, 또 무종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이제 그걸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10의 형태, 1의 형태, 요걸 알아야 돼요. 1의 형태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세 개가 뭐이건 네 개가 뭐이건 천일은 그냥 천일이고 지일은 그냥 지일이고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합하지 못하니까. 근데 10은 합하는 거잖아요. 자, 음과 양이 합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음과 양이. 근데 음과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천지인 3극이 있잖아요. 3극. 셋이 있어요. 셋이 한꺼번에 합하는 10이 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되죠. 요거는 하늘에 속한 음과 양이 합하면 요거고, 또 땅에 속한 음과 양이 합하면 이거고, 사람에 속한 음과 양이 합하면 천십, 지십, 인십이다 한 것이 하늘에 속한 음양, 땅에 속한 음양, 사람에 속한 음양. 이거는 음양이 그냥 합한 거예요. 요거는. 근데 천지인이 세 개가 한데 합한 10이 또 있다는 거. 우리 그 사과가랑 비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 3번 갈라서 중심에 십자가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과의 표면에 나타나는 십자가는 선이 2개가 겹친 십자가고, 그게 6개라 했잖아요. 내면에 생긴 십자가는 3번 갈랐다 그랬잖아요. 3개의 선이 겹쳐서 생긴 대십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형태가 크게 2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거. 하나는 소십자, 2개가 겹친 거. 하나는 대십자, 3개가 겹친 거. 크게 2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이것도 제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일자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십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요걸 갖다가 여기에다 적용시키면은 유종십 또 유시십 끝나는데 10으로 끝나는데 끝나는 10이 있다. 또 맨 마지막에 이제 지붕의 맨 마지막에 10시, 유시십 이렇게 나가요. 10으로 시작하는데 10시가 10이 다 시작하는데 끝나는 10이 있다. 또 그렇게 돼요. 그 일은 시작하는 일도 없고 끝나는 일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해서 10은 끝나는 10이나 시작하는 10이나 다 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이게 이 세 개의 십자가, 두 개의 십자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요 10종 또 지부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10시 그때 요 10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10이 합한 상태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요. 그럼 요 세 개의 10 대십자죠. 대십자가 대십자를 이루고 있는 게 소십자잖아요, 지금요. 소십자. 소십자는 일이 두 개가 이렇게 겹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십자가 다 끝난다고 해도 그걸 이루고 있는 음과 양, 요 소십자는 사라지질 않아요. 요 십자는. 그래서 대십자가 물론 있어야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아도 겉으로는 사과표면에 세 번 가른 소십자는 사라지질 않아요. 소십자는. 그래서 대십자가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상관없이 소십자는 항상 그대로 있어요. 이제 요거는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 10종 유종십 다음에 나오는 글귀가 또 있어요. 10종 유종십 정구포일 이제 고유할 정자 이렇게 9, 5, 1 그 다음에 동십생일 움직일 동자 10생일 정구포일 일구백갱 이제 일구백갱 동십생일 절화삼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하고 맞물려서 이제 해설하면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정구포일 요거는 일을 갖다가 이게 안을 포자 이렇게 껴안을 포자 정구는 일을 안았고 동시 뭐냐면 일을 갖다가 만든다 낳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갖다가 또 알아야 되는데 요거 앞에 이 문장이 없으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앞에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지금요. 지부경을 왜 풀이들을 못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지금요. 바로 이런 거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이게. 한자 자체는 어려운 거 없어요. 흰 백자에다가 이게 굉장하다 할 때 굉자예요. 이게 클 굉자 이게. 그 다음에 이거는 석하고 반대죠. 석은 일석삼국은 나무목에다가 도끼 근자를 쓰는데 요거는 이제 손이잖아요. 이렇게 손수변이잖아요. 이게 손수변에다 나무목을 써고 이건 꺾을 절자예요. 이거는 꺾어서 이루어진 거고 요거는 일석삼국 이렇게 벌어진 거고 삼국으로 벌어진 거. 꺾으면은 3, 3에서 9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앞에 있는 이 문구의 뜻을 모르면 이건 필수가 없는 거라. 근데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입체적으로 보니까 보여요. 3번 가르면은 어렵지 않게 금방 알아 이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째 조건이 요거 일시무시를 갖다가 완벽하게 먼저 알아야 돼요. 일시무시를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 강의가 뭐 바둑판 또 뭐 이제 성경 그런 거 전부 다 미리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연속선상하고 전부 다 연속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이게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한 번 설명하면 금방 알아요, 이걸.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요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한 번 설명해갖고 알아들을 수 있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